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네. 월요병 혹시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병이 있어요. 월요병, 화요병, 월모부는 수요병, 병이 목요병?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또 병이 있다 병이 있다 그러면 네. 진짜 병 걸려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아침 일찍 이 방송을 하면서 네. 몸은 좀 건강해졌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술 먹고 이런 거 자질구리한 이제 모임이 없으니까 가질 일찍 수가 자고. 없죠. 예.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저녁 약속을 그렇게 네. 원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저런 약속 금요일 아니면 절대 안 잡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저녁 좀 한번 먹자는데 그 시간을 점심을 먹자. 점심. 저녁을 그쵸. 먹어야 좀 이렇게 으쌰. 맞아. 근데 나는 금요일 아니면 어려워. 금요일에 만나자. 근데 금요일은 또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40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저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참네. 만 30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만 30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알겠습니다. 생일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요? 예. 그럼 저는 30대 중반인데 예. 이제 모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니까 가정과 맞아, 가정도 있고 일과 이런 것들이 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몸소 저만 느끼는 거 아니고 우리 박 팀장님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 공감하면서 오늘도 월모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하기 싫다는 분 하셔야죠. 지금 밀린 카드값 대출 갚으셔야죠. 자, 파이팅!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다 자, 공감하죠. 오늘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실적 발표, 좀 본격적인 실적 발표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 테슬라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또 테슬라도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가 정말 실적 발표 기업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 대선 전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마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맞춰서 미국 증시가 여러 모멘텀이 어떻게 또 작용될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 대선에 관련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지지율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굳히기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지지율 이제 그 설문조사 그리고 베팅 사이트에서 하는 설문조사부터 해서 베팅 사이트는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높은 상태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조합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6년대를 보게 되면 이제 클린턴, 네. 힐러리 클린턴과 그리고 트럼프 후보 그 당시 트럼프 후보와의 여러 이제 접전이 처음에는 있었다가 네.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이길 그렇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오다가 그게 또 뒤집어졌잖아요. 실제 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그렇죠. 선거인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도 사실상 이게 또 선거인단의 여러 부분 때문에 그 이제 투표 방식이나 어떤 이제 이 여러 이제 후보들 간의 그 경합주에서 어떻게 가져가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월등히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지난주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밸류에이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 대선 여러 언론사별 그리고 베팅 사이트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이 AI가 결국에는 컴퓨터를 대신한다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썼는데 이번 12월에 컴퓨터를 대신하는 그런 AI 모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 이야기인데 화웨이에서 TSMC의 자사 칩이 발견이 됐다. 자, 이것 때문에 중국의 일부 기업에 그 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칩 인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는 0.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0.5% 상승했습니다. S&P 500 0.03% 하락, 러셀 2000 지수는 0.38%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추가 상승을 했고 빅테크들이 강보합을 좀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이 0.5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빅테크들이 많이 빠지고 다른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3.34% 상승했고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름 보였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조금 일부 상승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랑 리프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더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면서 요거는 제가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뭐 저는 일부 정리를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좀 갖고 있자. 축하드립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ETF를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실 빅테크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빅스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부 또 조정을 주는 구간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주말에. 9천 하나 기준으로 9,400만 원 넘은 거 보고 저는 아침마다 제가 진짜 이거 사놓고 보질 않았는데 지금 방금 그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9,500만 원 육박하고 있어요. 야, 내 생에 이런 수익률. 이번에 1억을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더 살. 자, 하여튼 비트코인이 일부 지금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줬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추세를 그대로 지금 탔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대선 이후로 오히려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의견이 뭐 다양하죠. 비트코인 시장은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뭐 지속적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24%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말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 대선에 따라서 일부 또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71.7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할게요. 테피스트리와 카풀입니다. 사실 지난 몇 달 전에 인수합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두 기업 사이에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소송에 찬성하는 인수합병 반대 판결.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에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됐죠.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소송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인수합병 반대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13.5% 상승했는데 카풀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48.9%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자본 지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노이즈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3 해리스라는 기업이에요. 방위 기업인데. 이름이 해리스예요? 해리스. 그러네요. 자, 3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3.5% 상승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도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근데 대부분 방위산업 기업들의 실적도 너무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다 긍정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위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좋다라는 것은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악재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위 기업들이 뭐 앞으로 이런 수요가 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뭐 지정학적 악재 또는 뭐 전쟁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방위 기업에 관련해서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콜게이트입니다.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웨스턴 디지털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4.7%대 상승했고 EPS는 상회를 했고 매출은 소폭 미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메드라는 의료 장비 업체인데 3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 7%대 상승했다. 부주 앨런 해밀턴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발표에 또 주가 9%대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볼 텐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예.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다들 아마존 실적 발표 왜 안 하냐고. 근데 그게 이번 주. 주라면서요? 이번 주. 이거 저도 출처가 약간 뭐예요? 헷갈렸는데 보니까 이번 주구나.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라고 누군가 그 공신력 있는 어딘가에서 어디선가 얘기를 했을 했는데. 거고 그거를 다 믿고 아 목요일이구나. 근데 왜 안 하지? 그냥 안 하나 보다. 이번엔 쉬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입니다. 하는 거죠? 예, 이번 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데이터 한번 볼게요. 네. 사실 기업들 수를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 수.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가장 피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수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물론 다들 예상했다시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수가 워낙 많죠.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빽빽하게 기업 수가 꽉 차 있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 세미컨덕터도 중요하죠. 예, 온 세미컨덕터 중요하고 AMD. 예, 그다음 포드도 앞으로 막 GM이 너무나도 좋은 실적 그렇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포드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체크해 보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도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파이, 페이팔, AMD, 알파벳이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네. 수요일 날은 일라이릴리 릴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메타 플랫폼스, 코인베이스, 뭐 캐터필라, 뭐 로빈후드 이러한 기업들, 스타벅스도 SC, 하네요. 예, 스타벅스도 있고요. 근데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뭐 기대가 예, 이렇게 없죠. 스타벅스가 사실상 좀 중요한 기업들이 좀 위에 있거든요. 네. 좀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우버, 최근에 우버 흐름이 심상치 않죠. 네. 자, 아마존, 애플, 인텔, 야, 뭐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자, 에스티로더 또 이제 화장품 로레 이제 뭐죠? 그 프랑스 화장품 기업. 아니요. 로레알? 로레알. 네. 로레알. 로레알이 미국 기업 아니었어요? 프랑스 기업. 프랑스 네, 기업이요? 프랑스 기업을 알고 있는데. 오. 예. 하여튼 로레알이 사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 수요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약 한 45%에서 46%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에스티로더가. 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중국 수요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직격타로 때려 맞았는데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에스티로더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도 네. 한 번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슨모빌, 쉐브론도 금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제가 실적 발표만 얘기하다가 뭐 정말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보여집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주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 예,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 봐요. 팔란티어의 흐름이 정말 진짜 미쳤다. 팔랑팔랑 튀네요. 그냥 주가가. 팔랑팔랑 예, 팔랑팔랑 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날개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공식적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300조 원이 넘었죠. 예, 1,300조 원이 넘었고 불과 2년 만에 한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진짜 이름 들어가네요. 빨랑튀네요. 예, 정말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P 500에 사실 합류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98번째로 가장 큰 안 미국 했어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와. 어느덧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나 빨리. 예, 제가 이거를 6불, 7불에 샀었는데 너무 빨리 팔았네요. 빨리 튀었어요. 딴 빨리 데로. 너무 빨리 튀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 이렇게 올라갈지는 전혀 생각을 그때 못했는데. 제 기억은 팔랑박이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메타박, 팔랑박, 팔랑박으로 뭐 제가 더나와 아주 제가 그때 예. 당시 개명을 했는데 팔랑박으로. 그 분명 있지. 아쉽네요. 자,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팔란티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신 그런 구간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스케쳐스. 스케쳐스. 뭐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30,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편한 신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케쳐스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드래곤. 네, 제드래곤님이 또 스케쳐스가 또 한때 잠깐 이제 이슈가 됐었고 네네. 신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편합니다. 뭐 편해요? 정말 온러닝 호카 못지않게 또 편한 신발이긴 저는 한데 아직 안 사봐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마이너스 3.9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EPS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출, EPS가 얼만큼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이던스가 사실상 지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가이던스 그 밴드 상단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회하게 됐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3.93% 하락했다. 판매 비용이 18.4%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인건비, 임대료, 시설 비용이 또 14.4% 증가했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동안에 506개의 매장이 추가가 됐는데 총 5,332개라고 합니다. 매장 수가 어마어마하죠. 보통 예. 온라인은 더 강화하는데 여기는 이제 편함을 좀 느껴봐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매장 수가 뭐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9천만 달러, 약 한 140만 주 정도 또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네. 주저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주가는 가이던스 때문에 일부 빠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또 신발 메이커 데커스 브랜드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인데 주가 10%대 상승했고요. 데커스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호카, 어그 이러한 기업들이 아주 대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호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EPS 뭐 매출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상승했다. 예 그리고 뭐 총 마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정말 23.3% 기록했어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밑에 이제 우리가 부분별로 보게 되면 호카라는 기업 아시죠? 네. 호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4.7% 올랐다. 예, 그러니까 완전 나이키를 정말 따라잡는 아직까지 나이키의 압도적인 뭐 점유율을 뭐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호카 온러닝이 계속 따라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3분기에서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어그 같은 경우에는 13%가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호카와 어그가 큰 폭의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매, 국내, 해외 매출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도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20.2%, 국내, 그러니까 미국 국내죠. 미국 국내가 14.2%. 하지만 호카, 어그가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해외 매출 자체가 33% 증가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10%대 상승했고요. 네. 이건 뭐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덱스콤. 제가 앞에 거를 복사해가지고 넣는다고. 덱스콤이라는 기업인데 네. 주가가 마이너스 1.88% 하락했습니다. 이거 덱커스 아니에요. 덱스콤입니다. 덱스콤입니다. 예, 인슐린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 인슐린 관련해서 이제 피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혈당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파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는 당뇨병 전 단계 및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일반 의약품 바이오센스 스텔로를 또 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호주에서는 덱스콤 G7, 프랑스에서는 덱스콤 원 플러스 뭐 이러한 다양한 제품군을 이번에 뭐 출시하게 되면서 해외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과 EPS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만은 일부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았던 좀 부분이 있었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뭐 상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은 또 주춤했던 모습 그리고 일부 세그먼트를 보게 되면 빨간불이 좀 들어왔죠. 예, 일부 보게 되면 하드웨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줬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데이터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네. 중에서 여전히 그 상위 기업과 그 외의 기업에 대한 차이가 맞습니다. 엄청 나고 있군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금 쪽으로도. 예,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실 텐데 네. 이제 뭐 계속 지금 데이터 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괜찮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과거에도 그런 현상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냐, 그럼 과거에 이렇게 벌어졌었던 이러한 어떤 괴리율 또는 쏠림 현상이 어떻게 다시 축소가 되는 과정이 있겠느냐. 뭐 이러한 이제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S&P 500 상위 10개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 490개의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1985년 이후로 하나의 밸류에이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제 미디언 값, 중위 값을 보게 되면 상위 10개 기업들의 중위 값이 PER 기준으로 PER이 31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490개 기업들이 19배, 19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요 지금 계율이 좀 커진 상황이죠. 예, 과거에 사실 닷컴 버블 때 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뭐 시스코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어떤 계율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닷컴 기술주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사이가 괴리율이 많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률 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과거보다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이 일부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됐고 이번에 남은 이제 분기 동안에 애플이 어느 정도의 또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 또는 어떤 뭐 혁신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 주가도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 투자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90개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 지난 1985년부터 해서 물론 상승은 했지만 주가적인 부분은 상승했죠. 하지만 이 PR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렇게 아주 역동적인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익이 늘고 EPS가 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적정 주가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기대감이 확 들어가니까 PR이 상대적으로 또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GDP 나우를 한번 보게 되면 3.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DP와 미국의 주가 추이는 그래도 결을 비슷하게 하고 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미국 경기가 강하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 대선 언론사별 지지율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베팅 사이트 결과인데 지금 아마 이 숫자가 조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언론사별 이 설문조사가 어느 후보가 좀 우세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는 언론사별로 사실 색깔이 조금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후보에 따라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뭐 3,000명, 4,000명, 많게는 10,000명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설문조사가 일부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팅 사이트를 또 보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언론사별로 보게 되면은 뭐 트럼프 뭐 동률을 이루고 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몇 주 전만 해도 해리스가 좀 대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동률 또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베팅 사이트는 지금 60.5가 트럼프가 기록을 하고 있고 해리스가 38.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 구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대체하는 AI? 네, 구글이 컴퓨터에 AI가 접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컴퓨터 작업을 AI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구글 CEO가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을 샀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사이즈를 미스를 해서 네. 요거를 내가 환불을 하거나 다시 뭐 내가 뭐 환불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회사에다가 리턴해야죠. 리턴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환불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결제를 뭐 내가 취소한다든지 클릭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AI한테 얘기하면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나 환불하고 싶어. 그렇죠. 이러면 그 관련된 절차를 알아서 해주고. 완전 비서네요, 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뭐뭐에 관련된 뭐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뭐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사이 뉴욕 증시 한번 5줄로 정리해줘봐. 예. 이러면 촥촥촥. 그렇죠. 뭐 이메일 답장한다는 것도 나 지금 예를 들어서 여돈 앵커님한테 내가 이메일로 답장할 건데 네. 이렇게 적어줘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쓰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그동안에 뭔가 메일 받았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말투로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AI가 컴퓨터의 어떤 작업 환경을 바로 다 대체를 하는, 물론 모든 작업 환경을 대체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일부 이 AI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로서 우리가 타자를 치는 과정이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게끔 만드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알아서 구현을 알아서 하는 해준다. 거죠. 근데 좀 무서워요. 무섭죠. AI가 자기 맘대로 막 여도운 도용해가지고 도용. 지 맘대로 도용까지? 막 할까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쇼핑, 뭐 리서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는 지금도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고, 검은색 스니커즈를 뭐 굽이 3cm 정도 되는 거 찾아줘 하면은 알아서 뭐 찾아주고 우리가 클릭 안 해도. 너무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구글의 차기 주력 제품 제미나이라는 제품 이제 모델이 있죠. 자, 이게 2.0을 출시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벌써 1년 만에 또 두 번째 버전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 제미나이 2.0을 출시하는 12월에 지금 요번에 나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컴퓨터를 대체하는 AI의 프로젝트 이름 코드명이 자비스라 그래요. 자비스. 그러니까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이언맨 그 로봇 이름이 자비스예요? 자비스예요. 자비스. 네. 그 자비스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네. 이번에 제품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12월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자비스. 이 부분도 저는 뭐 큰 기대가 되는 근데 저 부분이고. 정도는 사실 음성 인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음성 인식하고 그것을 뭔가 그 작업을 해준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는 지금 왜 유튜브에서 그냥 음성으로 얘기해도 되고 예.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집 이렇게 하면은 집으로 연결해 주고 근데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편리하네요. 이거는 완전 제 음모론입니다. 예, 음모론인데 뭐예요? 무슨 생각하시는 미국에서 거예요? 네. 컴퓨터에 이런 얘기 전에 한 1년 전? 네. 1년 전 제가 봤던 건데 음모론이에요. 마이크를 켜놓으면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지 않냐 마이크 네. 연결만 해놓고 네. 제가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강아지 이러면 제가 구글로 딱 들어가면 개 사료에 관련된 광고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나는 타이핑도 안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미 구글에서는 인식 다 하고 인식을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타겟 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아니 거죠. 저는 요새 그렇게 결혼 정보에서 결혼 얘기를 하다 그래서 보니까 뭐야 뭐 그런 게난 검색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뭐 웃을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뭐지?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이제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아니에요? 이 마이크 다 인식되고 있는 거잖아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인식이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종훈. 죽어라 이러면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뭐 상조회사가 갑자기 뜨고.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자비스 12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추론 모델까지도 적용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의 처리 속도는 좀 느리다고 해요.
느리다고 하는데 뭐 추론 모델 적용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2월 달에 또 저희 또 3프로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빠르게 쭉쭉 볼까요? 네, 자 TSMC입니다. 자 화웨이 AI 프로세스의 자사칩이 발견된 후에 거래하던 중국 기업의 출하가 중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이거는 사실상 뭐 이번에 뭐 공론화 됐지만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일 아니야 이렇게 네. 다들 뭐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좀 공식적으로 좀 나왔어요. 자 화웨이 AI 프로세서에서 자사가 만든 칩이 발견된 후에 TSMC가 이 소프고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업에 출하하던 그런 자사 칩, TSMC 칩을 출하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AI에 관련된 AI 프로세서에 관련된 이런 칩들은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TSMC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뭐 그 유통 경로를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미 일단 발견이 됐고요. 일단 예, 과거 뭐 SK하이닉스 칩이 발견된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이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중국 기업, 이 소프고라는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우리는 정말 법률을 준수했고 우리는 어떠한 뭐 화웨이랑 어떠한 사업 관계도 맺은 적이 없어라고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TSMC와 화웨이 모두 논평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 조사를 통해서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 일부에서는 사실상 야 이미 벌써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산층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예, 중산층이 5년 안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N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